이런 차용증서를 왜 작성하냐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이런 당사자 간의 금전 소비대차라는 계약 자체는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용증서가 작성이 됨으로써 빌려주고 빌려받았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거고, 또한 자필 서명과 자필 주소를 기재하게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부동문자로 그냥 인쇄된 것을 도장만 날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도장을 준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부동문자로 사용할 경우라면 인감증명서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인감증명서를 직접 날인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하고 작성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그 신분증 사본을 첨부했을 때 거기에 간인을 해서 직접 뭐 오무인을 찍게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가급적이면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명확하게 거짓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해놓는다면 굳이 공증을 받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 물론 공증받는 절차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는 뭐 어음공증 내지 혹은 뭐 이행공증이나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 공정증서라는 것 형태로 금전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게 되면 그 자체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으로서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단점이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굳이 공정증서까지는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한 공정증서 외에 사서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해도 됩니다.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직접 본인이 작성했다면은 증거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돼요.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는 걸 만들었을 때는 그 자체가 직접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절차를 해야 되는 건 같습니다. 따라서 사서증서, 인증서라는 거, 인증서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서증서, 인증서 같은 거를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만들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공정증서라는 걸 만들게 되면 그때는 직접적으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내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하나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